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의회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원과 하원의 유래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국 대선 선거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선거인단 수를 보면 상원, 하원 의원들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원, 하원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민주주의라도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등 81개국이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국같이 입헌군 주제가 있는 국가들에서 상원은 귀족 대표이고 하원은 평민 대표의 성격이 있어 하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경우가 좀 더 많은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상원이 하원에 비해 좀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상원과 하원이 모두 동의해야 법안이 통과되는 협상과 합의의 정치 형태입니다. 1776년 7월 4일 미국 내의 동부에 위치한 영국의 13개 주 식민지 대표가 모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만든 독립선언문을 보게 되면 영국의 13개 식민지는 미합중국의 13개 주로 바뀝니다. 이때의 13개 주는 Massachusetts, New Hampshire, New York, Rhode Island, Connecticut, New Jersey, Pennsylvania, Delaware, Maryland, Virginia, North Carolina, South Carolina, Georgia. 입니다. 이 중 북쪽에 위치한 주는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노예의 수가 적었지만 남쪽에 위치한 주들은 노예의 노동력을 기반으로 면화, 쌀, 담배 등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하였습니다. 1777년 미국의 첫 번째 헌법이 작성되고 1781년 연합규정을 제정하였으나 과세도 못하고 군대도 없는 약한 중앙정부가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는 약점을 보였습니다. 미국 독립 이후 1786년에서 1787년까지 쉐이즈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매사추세츠주 중부와 서부에서 과거 미국 독립운동을 하였던 다니엘 쉐이즈를 중심으로 과도한 채무와 지나친 세금을 견디지 못해 많은 농민들이 모여 미국 최초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란은 진압이 되었지만 고위 관료들은 강력하게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연방정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연합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자고 결정하게 되어 13개 주 대표들은 1787년 펜실베니아 주의 필라델피아에 모여 3개월 동안 헌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주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먼저 국회의원 수는 인구 비례로 할 것인지 주마다 동일하게 할 것인지, 다음으로 국회 구성은 단원제로 할 것인지 양원제로 할 것인지와 노예 인구를 인구수에 포함할지에 대해 인구가 많은 주와 인구가 적은 주의 의견이 갈립니다. 국회의원 수와 국회 구성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은 주의 의견을 대표하는 버지니어 플랜은 각 주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하고 양원제로 하되 하원은 국민이 선출하고 상원은 하원이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입니다. 인구가 적은 주의 의견을 대표하는 누저지 플랜은 각 주는 인구수에 상관없이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단원제로 하며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의견은 커네티컷주 대표의 타협안으로 마무리되는데 국회 구성은 양원제로 하되 상원은 인구수에 상관없이 각 주에서 2명을 선출하고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국민투표로 선출하자는 내용입니다. 상원의 선출 방식은 1913년 수정헌법 17조에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즉 1789년에서 1913년까지는 주의회에서 하원 의원이 상원 의원을 선출하였고 1914년부터 현재까지 상원 의원도 국민이 선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원 의원 수를 정하는 인구수에 노예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노예가 많은 남부주들은 노예를 인구수에 포함을 찬성하였고 노예가 적은 북부는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노예 5명을 자유시민 3명으로 정하는 5분의 3 타협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노예 1인을 5분의 3으로 계산한다는 것인데 노예제는 1865년 수정헌법 13조가 채택되면서 노예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1787년에 헌법 전문이 만들어지고 수정헌법이 추가되며 1788년 주들의 비준 과정을 거쳐 1789년 실행되어 현재까지 미국에서 미국 연방 헌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원은 인구수에 상관없이 각 주에서 2명씩을 선출하여 현재 100명이고
임기는 6년이고 전체를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으로 나눠서 3분의 1씩 2년마다 선거를 하며 9년 이상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30세 이상이면 상원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별로 1인씩 선출하여 현재 435명이고 임기는 2년이고 전원이 2년마다 선거를 하며 7년 이상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25세 이상이면 하원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법안은 상원과 하원의 양쪽 모두 동의를 얻어야 통과가 되는데 주로 하원에서 발의하여 올라온 법안을 상원이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하지만 하원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도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고유 권한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상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대사, 대법원 판사, 연방 판사 등의 행정부, 사법부 수반들에 대한 임명 승인과 대통령이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에 대해 조언과 동의를 할 수 있고 하원이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면 상원이 탄핵을 결정합니다. 하원은 세입법안 제출, 대통령 포함, 연방정부 공직자 탄핵 소추,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무승부일 경우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면 부통령은 상원이 선출합니다. 과거 하원에서 트럼프를 탄핵하려 했으나 상원에서 거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상원은 헌법 제정 과정에서 각 주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생겼으며 하원에 비해 후보 자격도 더 까다롭고 임기도 길어서 하원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정치를 바라보게끔 하는 엘리트 집단의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이 동의해야만 통과하고 이런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시 검토하여야 하고 최종 통과가 되어도 위헌 여지가 있으면 대법원이 검토해야 하는 등 서로 견제의 역할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보면 선거인단 제도가 상원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789년에 실행된 헌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투표권을 보면 모든 국민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789년 당시 인구의 6% 정도로 재산을 가진 백인 남성만 투표권이 있었고 유색인종과 가난한 자 그리고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그 후 1870년에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1920년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고 1924년 미국 원주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투표하려면 유권자는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선거 당일 또는 그 전에 만 18세가 되어야 하며 주마다 다른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주의 등록 마감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는 TV 토론 이후 해리스가 앞서다가 현재 두 후보자 모두 47%로 동일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인 승자 독식 제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국 지지율보다는 경합주에서 누가 선거인단을 싹쓸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해리스는 후보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많고 트럼프는 우리가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어도 우리나라는 잘 대응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